안녕하십니까. 전주본병원의 송하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급성 내전근 손상의 치료 재활입니다. 내전근 손상의 재활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대상은 의무 트레이너로 되어 있지만 많은 팀들이 아직도 의무 트레이너가 없는 팀들이 많아서 선수들이 직접 이 강의를 보고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동영상을 보고 훈련장에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강의의 목적입니다. 선수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전근 손상은 축구 선수들의 서해부, 즉 사타구니에서 발생하는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주로 킥 동작, 슈팅이나 패스, 크로스 같은 동작이나 빠르게 뛰는 스프린트 동작,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할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급성 내전근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꽤 많은 선수들에서 경고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육이 찢어지기 전에 사타구니가 좀 타이트하다거나 불편하다, 달리거나 킥을 할 때 파워가 떨어지거나 퍼포먼스가 좀 저하되는 느낌을 느끼고 그냥 통증이 그냥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자꾸 재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이 너무 많이 사용해서 발생하는 과사용 손상의 후유증입니다. 킥 동작을 많이 하거나 빠르게 뛰거나 멈추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런 것들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놔두게 되면 나중에 만성적인 내전근 서해부 통증이 장기적으로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해부에 통증 있는 선수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내전근 압축 검사, 아까 스퀴즈 테스트라고 했죠? 이럴 때 통증이 있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고 벤트니 폴아웃 테스트,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 것만 해도 통증이 있거나 아프다고 하거나 근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선수들은 대부분 이런 동작이나 이런 원인이 있을 때 통증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에 서해부에 손상이 있었던 선수들은 한 3배 정도가 서해부에 통증이 다시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한 30%에서는 그냥 같은 근육에 재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설사 이 선수들이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2달 이내에 다시 조기 재발하는 경우가 한 12에서 14%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최근에 높은 강도의 운동을 했거나 선수 자체가 고관절의 내전력에 좀 힘이 좀 부족한 선수들이 많고, 훈련을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못했다가 훈련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전근 손상을 진단했을 때 치료는 초기에는 축구를 일단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축구를 잠깐 멈추셔야 재발을 하지 않거나 만성적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내전근 근력 강화를 하는 운동들을 시작을 하는데 등척성 운동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동심성 편집성 운동으로 운동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주변의 골반의 근육도 안정화시키는 재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활을 하게 되면 내전근 손상 후에 운동으로 복귀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급성 내전근 손상 후 복귀까지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논문들을 보면 내전근 손상의 한 30%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햄스트링 손상도 마찬가지로 한 30%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걸리겠다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적인 상황에서는 운동으로 복귀까지의 시기의 정확한 추측은 좀 쉽지가 않고요. 초기에 정밀 검사를 하거나 MR을 많이 반복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복귀하는 시간에 정확도를 올리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도움은 되진 않고요. 자주 검사를 하면서 선수의 상태를 보면서 복귀로 가는 시간을 추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치료한 경험으로 보면
근위부, 부착부의 손상, 내전근이 치골에서 시작되는 이 부위의 손상은 매우 심한 손상으로 평가를 하고요. 대부분 운동으로 복귀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 중에 30%는 더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부착 부위, 즉 치골에서 멀어진 가운데쯤의 근육 손상들은 대부분 한 달 정도면 운동으로 복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급성내전근 손상에 대한 재활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치료 재활의 프로토콜은 이 레퍼런스는 아스퍼타 그룹이라고 카타르 그룹에서 만든 그런 급성내전근 치료 재활 프로토콜로 이 프로토콜의 PDF를 인터넷에서 프리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탄력밴드, 콘, 공정도 되겠고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두 가지 서해부에 관련된 프로토콜과 개인 운동을 하는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부 통증에 관련된 프로토콜이 있고 선수의 달리기에 관련된 그런 프로토콜이 있어서 각각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주일에 3세션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각 운동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서해부 운동 프로토콜은 환자가 통증이 있어서 2단계까지, 2단계까지밖에 할 수 없지만 달리기는 잘하게 되면 4단계까지 이어서 쭉 할 수가 있는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각각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프로토콜 기준을 다 완료를 하게 되면 선수, 스포츠에 특화된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프로토콜을 하고 그 격일에는 재활을 하지 않는 날에는 선수가 개인적으로 서해부에 관련되지 않은 그런 운동들을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료 프로토콜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사용되는 몇 가지 단어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통증을 조절한 최대 반복 횟수, 결국 Pain Controlled Repetition Maximum이란 텀이 있습니다. Repetition Maximum, 즉 RM은 저항 운동에서 실패할 때까지 최대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는 부하를 말하고 여기서 10RM은 1RM의 75% 부하로 10번 반복할 수 있는 최대 부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에서는 통증을 경미한 수준에 가지고 있을 때는 운동을 허용을 하는데 그 기준은 숫자 통증 척도, 루머럴 페인 레이트 시스템으로 해서 통증 범위가 0에서 10까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요. 약 2 정도에 해당되는 경미한 통증이 있을 때는 이 통증 한계 내에서 실패할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범위가 한 1 정도 있다고 평가할 때는 운동 부하를 증가시키고 3 이상일 때는 통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하를 감소시키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급성 내전근 손상 치료 프로토콜의 첫 번째입니다. 서해부 운동 프로토콜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능동적 유연성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20번 반복을 한 4세트 정도를 하는데 하지 스윙, 다리를 좌우로 흔드는 운동을 하고 전후로 흔드는 운동을 하고 고관절을 크게 회전하는 운동들을 합니다. 이런 운동들을 하는데 휴식하거나 보행하거나 저항 없이 서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외전을 했을 때 통증이 한 2 정도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부 운동의 첫 번째 단계는 능동적 유연성에서 하지 스윙, 내전 외전하는 운동인데요. 한쪽 다리로 서서 벽을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숙이고 좌우 측면으로 흔들어서 가동 범위와 속도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운동이고 이럴 때 가슴을 좀 앞으로 내밀고 서 있는 다리의 고관절은 굽히지 않는 이런 동작을 가지고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데요. 다리를 가동 범위를 점차 늘리면서 발차기 동작을 앞뒤로 흔듭니다. 능동성 운동의 세 번째로는 힙서클로
다리를 엉덩이 폭만큼 벌린 상태에서 골반과 엉덩이를 원형으로 움직이고 계속해서 큰 원을 그리면서 움직임의 속도를 좀 더 높입니다. 서해배 운동의 2단계로 조기 저항성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20회 반복을 2세트 이상 하게 돼 있고 1단계에 했었던 운동 1, 2, 3을 지속을 하면서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고관절 내전 운동, 그리고 굴곡 운동, 복근 비틀기 운동을 포함해서 하고 휴식 시 통증이 없거나 고관절 내전 운동을 할 때 20회 반복을 해서 통증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 저항 운동서부터는 탄성 튜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세트를 수용하고요. 20회 반복으로 1세트 후에 피로도를 느끼면 선수는 다음 단계인 3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3단계에서 15번 반복을 3세트 후에 피로도를 느끼면 4단계로 이동을 하고요. 4단계에서 통증 없이 10RM을 수행하게 되면 이 프로토콜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저항 운동에서 탄성 밴드를 이용한 고관절 내전 운동을 하게 돼 있고요. 상체는 지지물을 잡고 바르게 유지를 하고요. 탄성 밴드를 발목에 묶고 최대한 측면으로 내밀고 다리로 씁니다. 동작을 시작할 때부터 탄성 밴드에 긴장을 느껴야 되고 서 있는 다리는 발 뒷부분으로 닿을 때까지 당깁니다. 세트는 가능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저항 운동의 두 번째는 탄성 밴드를 이용한 고관절 굴곡 운동입니다. 굴곡을 약 45도 각도 정도 유지를 하고 가슴은 앞으로 유지하고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복근을 수축을 하면서 운동을 하며 세트는 가능한 많은 반복을 수행을 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복부 트위스트인데요. 상체를 고정 지점에서 멀어지도록 회전하면서 탄성밴드를 당깁니다. 서해부 운동의 3단계는 점진적인 부하입니다. 앞서 운동했던 운동 6가지를 지속을 하면서 한 달에 코디네이션을 하는 운동입니다. 점진적 부하 운동의 첫 번째로는 크로스 컨트리 스키 운동으로요. 한쪽 다리를 서가지고 양쪽 팔다리를 리듬 있게 흔듭니다. 덤벨을 추가해서 운동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고부하 고속도 운동의 첫 번째는 킥 운동하고 텐션 아크입니다. 탄성밴드 2개를 이용하고요. 하나는 발목에다 묶고 하나는 반대편 손으로 잡아 당겨서 1초 동안 킥하고 3초 동안에 시작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코펜하겐 내전근 운동입니다. 파트너와 함께하는 운동으로 상단에 있는 다리에 아래 다리를 붙이는 것이 운동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느린 속도로 직선으로 뛰는 동작을 시작을 합니다. 박스와 같은 모양으로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속 달리기와 사이드 스텝인데요. 운동의 내용으로는 속도와 시간을 증가시키면서 직선으로 달리는 동작과 좁은 사이드 스텝을 시작해서 점차 스텝을 넓혀서 속도를 증가하는 운동과 전진과 후진 달리기, 그리고 지그재그 셔플 등이 있습니다. 2단계 저속 달리기 사이드 스텝에서 첫 번째로 저속으로 직선뛰기입니다. 30m 직선거리를 왕복을 하고요. 60% 강도로 15분 동안 통증 없이 뛸 수 있으면 더 높은 속도로 속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게는 사다리 연습으로 측면 셔플입니다. 그래서 박스 그림처럼 한 칸 한 칸 옆으로 뛰고요. 방향을 바꿔서 한 칸씩 뛰게 되고 한 칸을 건너뛰면서
옆으로 측면을 띄고 역시 방향을 바꿔서 하고, 그 다음은 두 칸을 옆으로 띄는 이런 사이드 스텝을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은 사다리 드릴의 두 번째 단계는 사이드 투 사이드 스텝으로요.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는 연습을 시행하고, 그 다음은 한 칸씩 건너뛰면서 사이드 투 사이드 스텝을 밟고, 그 다음은 두 칸을 더 뛰면서 사이드 투 사이드 스텝을 밟는 연습을 합니다. 다음 운동은 지그재그 뛰기인데요. 콘 사이 거리를 늘려가면서 다양한 지그재그 뛰기를 수행을 합니다. 셔플 동작과 급회전 동작을 포함한 전방 달리기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볼을 가지고 속도를 높여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T-테스트 훈련입니다. 그림과 같은 콘을 세워놓고 직선으로 가서 좌우로 방향 전환하는 운동을 시행을 합니다. 다음은 스타 연습입니다. 콘을 별 모양으로 세워놓고 여러 각도로 선수를 뛰기 위해서 방향 전환 연습을 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잘 조정된 스포츠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훈련은 100% 강도에서 일리노이즈 민처스 검사에서 통증이 없고 100% 강도에서 실행한 스타 테스트에서 통증이 없는 경우에 축구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 변경을 하거나 점프를 하고 직선 패스, 크로스 연습, 코너킥, 골킥 여러 상황에서 슈팅 시나리오 1대1 연습을 해서 통증이 없이 이런 축구 연습을 완료를 하면 팀으로 복귀하여 팀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서해부 운동 프로토콜과 달리기와 스포츠 기능 프로토콜 이 두 프로토콜을 수행하지 않는 날에는 추가적인 운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개인 운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른 운동이 가능한데 운동 중에 내전근을 자극하는 운동을 수행하지 않도록 해서 이때는 내전근에게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갖도록 합니다. 내전근 손상의 치료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내전근 손상은 과사용 손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치료가 잘 안되면 만성적인 병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스퀴즈 테스트에서 양성, 그리고 다리를 벌려서 아픈 벤트니 폴아웃 테스트에서 양성인 경우, 그리고 과거에 내전근 손상이 있었던 경우에서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내전근 손상은 같은 근육의 재손상될 확률이 한 30%가 되고 조기 재발할 확률도 한 14% 됩니다. 언제 운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 예측되는 시간은 약 30%는 정확도를 벗어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착부, 치골부에 부착된 손상은 훨씬 더 오래 가고 비부착부에서 좀 더 빠른 리턴 투 플레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근 손상 있는 사람들은 시즌 전에 이 근육 평가를 다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말씀드린 재활 치료의 프로토콜은 아스퍼타 그룹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토콜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나 데이터나 파일을 원하신 분은 이메일을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